월성은 신라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935년까지 천년의 역사를 새긴 곳입니다. 지형이 초승달 모양이라 월성이라 불렸고 임금이 사는 성이라 제성이라고도 했습니다. 신라 역사의 심장부인 월성은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하나씩 만나보시죠. 신라의 기술이 월성의 성벽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신비로운 이야기를 간직한 채 지금껏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신라 월성은 그 4세기 중엽에 만든 왕성으로서 당시 돌로 만든 석성이 아니고 흙으로 만든 토성입니다. 그리고 이 토성이 지금 규모가 너비가 한 40m 그리고 높이가 11m 이상으로 되는 굉장히 거대한 방어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는 점점 경복궁과 같이 궁성의 담장으로서 기능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당시 축조 기술로서 너비 40m, 높이 11m 이게 굉장히 거대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토성이 지금 1700년이 지난 지금 또 무너지지 않으려면 중심 골조라고 하는 토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덧대서 한 3-4차례 정도 너비 40m가 되게끔 성벽을 덧대는 구조입니다. 이 성벽은 사실 월성이 언제 지어졌는지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축조 기술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굴 작업 도중 놀라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인신공희의 흔적. 제사에서 공양의 희생물로 인간을 바쳤던 겁니다.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일단은 이 성곽에서 나온 국내 유일의 사람이 제물로 희생된 사례입니다. 대체로 저희가 무덤에서 그 순장으로 희생된 사례는 이 시기 전후해서 굉장히 좀 자주 접하곤 하는데 저희가 국내에서 그것도 신라의 왕성에서 성벽을 쌓으면서 그렇게 사람이 희생된 사례는 굉장히 지금 국내 유일의 아직은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성벽에 기초부를 쌓고 그 중심 골조를 만들 때 그 라인에 맞춰서 이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 옆에는 또 소와 말뼈 같은 늑골만 또 해기해서 같이 퍼포먼스를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거는 성벽 축조 공정 속에서 이 인신공이라는 의례가 있었고 그리고 이 인신공이는 어떠한 의미를 좀 추적해 보자면 이게 어쨌거나 4세기 중엽에 이렇게 거대한 왕성을 처음 만들면서 이게 성벽이 무너지지 말라고 제사를 지냄과 동시에 이제 대중적으로 국가적 퍼포먼스로 대중장악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경애스러운 이런 퍼포먼스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월성 주변을 흐르는 해자. 해자는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물이 흐르도록 해놓은 겁니다. 신라 시대의 비밀을 풀 유물의 보고기도 하죠.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성이 있고 그 성을 둘러싸는 성벽이 있고 그 성벽 외곽을 따라서 이제 물이 흐르는 도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도랑 자체를 이제 해자라고 하는데 이 해자라고 하는 것은 성벽으로 외부에서 성벽으로 올라올 때 이 물을 지나면서 성벽이 올라오기 힘들게 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 성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연못이라든지 이런 물길들을 말하는 것을 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조사 때부터 그 존재를 확인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를 본다면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5세기 그러니까 400년 언저리부터 한 5세기 때에 그 단지 이제 웅덩이를 파서 수열해자라고 하는 곳이 하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6세기, 7세기가 되면서 통일신라시대가 됩니다. 이 통일신라시대가 되면 돌을 쌓아서 만드는 석축해자라고 해서 이 두 개로 이루어지는 해자 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해자라고 하는 것이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예전에 물이 흘렀던 장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흐르면서 예전에 그 흙 자체가 조금 습기를 머금은 저습지와 같은 흙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 속에서 여러 가지 원래라면 썩고 없어져야 할 것들이 많이 남아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보면 이제 저희가 2019년, 2020년에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나왔던 게
요 해자 벽면을 따라서 첨성대 쪽 벽면을 따라서 목재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이 한 80m 정도 이어져 있는 것들을 확인했고, 그 외에도 이제 뼈라든지 씨앗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출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사실은 삼국시대에 어떠한 동물들이 있었고 어떠한 동물들을 어떻게 이용했고, 그 다음에 식물들, 특히 뭐 어떠한 곡물이라든지 그 당시에 수생 환경이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봤던 나무를 본다든지 하는 자연 경관까지도 복원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00년 신라인의 숨결이 담겨 있는 월성. 전성기엔 바둑판식으로 된 구회관에 기와집들이 빽빽히 차 있었고 2층 한옥을 서로 연결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월성 발굴 조사는 2004년에 월성에 대한 지표 조사를 실시해서 유적의 현황을 확인하였고요. 2007년에는 지하 물리 탐사를 통해 가지고 유구의 분포를 14개 구역으로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에 월성에 대한 발굴과 정비 활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요. 2014년 12월부터 본격적인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월성 발굴 조사를 통해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 유물들이 다수 출토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유물들은 거의 출토되지 않는 특징적을 보이고 있고요. 주로 건물에 사용됐던 기와들이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월성 내에 생활했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토기라든지, 그리고 토기나 기와에 문자를 쓰거나 도장을 찍은 문자 자료들도 많이 출토되는 등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곽 건물지 내에서 경주에서는 잘 출토되지 않는 벼루편들이 한 100여 점 이상 출토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 벼루의 특징이 장식성이 강한 벼루보다는 실용성이 강한 제품들이 많이 출토되는 양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일곽의 건물의 용도가 문서를 쓰기 위한 관청지로 쓰여지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성에서도 지금 일부 부분만 조사가 진행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월성 전체에 분포했던 유적의 현황들을, 유구의 현황들을 계속 추적해 나갈 예정이고, 뿐만 아니라 타 학문과의 융복합 연구를 통해서도 좀 더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켜켜이 쌓인 성벽만큼 수많은 신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월성. 앞으로 밝혀질 1000년 전 그날의 이야기가 더욱 기대됩니다.